네, 안녕하세요. 시대인재 강사 남궁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 어머님들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되는데 네, 걱정이 되네요.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이. 자, 저는 개정 교육과정을 먼저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무슨 과목은 내신에 포함되고 무슨 과목은 절대평가고 그리고 무슨 과목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뭐 고1 때는 다 똑같아요. 모든 학교가 공통수학을 진행을 합니다. 뭐 일부 외곽 쪽에 있는 몇몇 학교에서 1학기 때 공통수학을 나가고 2학기 때 수원을 나가는 아주 특이한 학교들도 있지만 시중에 이 분당 지역에 있는 대부분 학교들은 다 1학년 때 공통수학을 진행을 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해서 이렇게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이 기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차이가 뭐냐? 여기는 상대평가고요. 여기는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전문교과가 있는데 분당 지역의 대부분 학교들 다 뒤져봤을 때는 고급 수학이 개설된 학교는 없었고요. 모두 다 심화 수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학교에서 아마 진짜 심화 수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수능 수업으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과만 합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없죠. 그런데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과 기준으로. 문과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수능 때 이제 이걸로 들어가니까. 이과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어머님들이 지망하는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가 내신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시고 선행을 하셔야 돼요.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중학교 학원에서 확률과 통계를 했어요. 근데 내신에 안 들어가요. 아니 아예 과목이 없어요.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능에는 선택할 일이 없어요. 이과 친구들은. 문과 친구들은 필요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전문교과가 있는데 기하를 선행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이과 친구들은 뭐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직 공부를 안 했다면 안 하셔도 돼요. 이유는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심화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변칙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ABC로만 기록이 되고요. 뭐 원점수와 이제 ABC 비율을 병기하기도 하는데 학종에서 큰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상대평가 과목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크게 뭐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심화 수학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뭐 구경을 하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심화 수학 1만 하고요. 다 수능과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이 혹시나 3학년 때 심화 수학을 공부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늘푸른고 여기 가장 가까운 학교죠. 늘푸른고는 우리 2학년 때 이제 보통 다 1학기 수원, 2학기 수투를 합니다. 대부분 단위수는 4단이에요. 자, 근데 제가 하나 좀 이제 팁을 드리면 수학의 비중이 크다라고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신에서는 이과는 과학 비중이 커요. 훨씬 커요. 특히 과중인 경우나 일부러 과학 과목을 4과목 선택한다? 그러면 정말 비중이 큽니다. 내신에서는 수학은 1학기 4단위, 2학기 4단위밖에 안 돼요. 자, 기하를 이제 뭐 고전 읽기, 영미, 문학, 뭐 문과 친구들은 이런 걸 선택하겠죠. 이과 친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기하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지금 2학년 친구들이 기하를 하는 친구들이 많겠죠? 제 반에 지금 이제 2학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하 공부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상위권 애들도. 왜냐면 조금만 하면 A 나와요. 그냥 학교 수업 정도 듣고 뭐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 주거나 그 정도만 공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안 했다고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3 때는 확률과 통계랑 심화 수학 중에서 택 1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심화 수학은 제가
절대평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상대평가예요. 그럼 어떤 방법도 있냐? 아이가 만약에 3학년 때 내신 성적을 내야 돼. 그리고 확통을 좋아해. 그러면 이과 친구들도 확통을 선택을 해도 돼요. 심화수학이 선택된다고 이득은 아니에요. 학종에서 얘가 심화수학 했네?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학교들의 심화수학이 다 개설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긴 택 1이기 때문에 뭐 다른 학교들은 둘 다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확통을 만약에 자기가 내신 받기 좋아한다 그러면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을 수능 과목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러 과목 중에서 택 1이 되겠죠. 물론 이제 문과 친구들은 경제수학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제수학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집이 없어요. 공부를 할 수도 없어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영동요고예요. 영동요고도 똑같아요. 보시면 1학기 수원, 2학기 수투, 그리고 1년 기하 나갑니다. 네, 그럼 이제 이과 친구들은 기하를 선택할 거고요. 문과는 경제수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다른 거 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선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확통 미적분 중에 택일이에요, 얘는. 그럼 이 학교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데 확통을 공부하고 싶어. 그럼 이 학교 쓰면 안 되죠. 이과 같은 경우는. 왜냐면 둘 중에 택일이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정리한 자료는요. 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본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교육과정표가 조금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뭐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학년 때는 이렇게 보고 3학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 어쨌든 영동요고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문과 애들만 확통을 공부하게 되겠죠, 3학년 때. 그럼 문과 애들에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서영고입니다. 여기도 똑같죠. 네, 여기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수원수투 고2 때 나가고요. 기하 1년 커리로 이제 절대평가로 들어가고. 근데 고3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 많은 과목 중에서 4개나 5개를 택하래요. 아주 경우의 수를 많이 발생되게 이제 교육과정을 짰는데 학교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확통, 미적분, 심화수학을 선택해도 돼요. 그럼 3학년 때 내신이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2개가 상대평가로 들어가게 돼서 내신을 만회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문과 친구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과랑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얘네는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고 얘네는 여러 개 중에 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동시에 택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이과 기준으로. 물론 이제 문과 학생들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문과는 무조건입니다. 자, 낙생고 보겠습니다. 낙생고도 똑같이 이제 기하가 2학년 때 1년 커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2학년 때 기하를 1년 커리로 가져간 이유가 뭐냐? 미리 공부해봐야 수능 때 내가 기하를 할지 미적분 할지 알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학년 때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죠. 미적분, 경제, 수학, 택일, 확률과 통계, 심화 수학, 택일.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특이한 학교도 있긴 있겠죠. 보편고예요. 저는 좀 신기했어요. 다 4단이었거든요. 여기 5단이에요. 다른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수학이 약하면 여기 가면 안 돼요. 단위수가 많아요. 이게 아주 그 최상위권 기준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이 좀 약하면은 차라리 단위수가 낮은 데로 가야지. 여긴 5단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택의 폭을 학교에서 엄청 많이 넓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커리큘럼 짠 선생님이 입시에 되게 화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지금 대부분 비슷한 학교들은요, 특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이 중에서 택하겠죠. 그러면은, 이과 친구들은 당연히 기하를 택할 거고요. 뭐, 문과 친구들은 다른 국어나 영어 과목을 택할 거고요. 자, 이번엔 여기 택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좀 특이하죠. 대부분 학교들은 원을 3개 하게 만들어 놨어요, 과학을.
커리 자체가. 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과학이 약하다 그러면 물론 화원하고 확통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학교 커리에서.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학년 문과 친구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네. 확통을 이과랑 같이 붙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수능 과목이 아니라 해도 현실적으로는 이과 애들이 확통을 훨씬 잘해요. 제 지금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그 야탁고 학생이 있는데, 야탁고가 지금 2학년 때 확통을 하고 있거든요. 1등급 받은 애들의 대부분이 이과래요. 그러니까 커리 자체가 그렇게 짜져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고3은 이제 미적분 들어가죠. 그리고 뭐 다른 과목들은 다 비슷합니다. 자, 분당 중앙고입니다. 분당 중앙고도 매우 특이하죠. 네, 뭐 대놓고 얘기할게요. 네, 문과 학생들은요, 가면 안 돼요. 왜냐? 확률과 통계 2단위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무니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바뀔 수 있어요. 뭐 학교 선생님들 되게 잘 바꿔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예고했던 걸 바꾸기도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면 대치동에도 지금 이런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2학년 때 확통을 무니까 그냥 다 들어라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할게요. 문과에도 손해볼 거예요. 근데 이과 중하위권도 손해볼 거예요. 왜? 수능 때 안 할 거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다른 학교들은 확통을 안 해도 돼요. 이과는. 과목이 하나 주는 게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하실 때 중요한 게 뭐다? 과목이 어떻게 개설돼 있고, 우리 집 앞에 분당 중앙고니까 여기 진학 시절도 좋으니까 한번 보내볼까? 했는데 아이가 확통 싫어요. 그러면 내신 때 2학년 때 등급이 안 나올 거예요. 하기 싫거든요. 자, 2학년 확률과 통계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했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제가 또 가물가물한데.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확통을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고1 과정에도 우리 수학과 뒷부분에 확률과 통계가 확통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거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여기 보내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정리를 보시면 좋겠고요. 이 미적분이랑 기하도 마찬가지 3학년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보시면 좋겠는 게 또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수능 때 기하를 염려해 두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3학년 때 기하를 처음 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내가 수능 때 기하를 할지 말지 빨리 선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대세이 커리가 2학년 기하가 사실 이과 애들에게 배려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커리가 제 기준으로는 조금 별로예요. 어쩔 수 없죠. 집 근처에 이제 여기 있다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학 기준으로는 조금 별로다. 네. 그래서 이제 쭉 제가 교육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여기 이제 이 PPT 파일 혹시 필요하실까봐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뭐 아마 네이버에 시대인재 남국민수라고 검색하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3 수능 범위는 우리 수학수2가 대부분이에요. 수학수2가 대부분이고, 선택이 이제 8문제 나오거든요. 22문제, 8문제. 그래서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택합니다. 정시 비중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 선택 과목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은데, 우리 아이 성향이 오직 정시다 라면은 기하를 고려하겠지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러면은 무조건 미적분을 하게 돼요. 이과 친구들은. 뭐 문과는 그냥 확통이니까 무조건 미적분을 하게 돼요. 왜?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학년 내신이 미적분이 상대평가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3학년 내신의 수학이 미적분이 다거든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미적분을 하게 될 건데, 자, 학습량을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해드리면요, 절대적으로 미적분이 많아요. 이제 아주 단순한 페이지 분량인 거죠. 난이도도 미적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하위권, 중하위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미적분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기하로 간다는 얘기는 내신을 덮어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 수업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이에요. 예비 고1 수업입니다. 네, 예비 고1 우리 S반 수업은
입반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입반 테스트지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범위 골고루 난이도별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 판단하고 싶다. 선행을 많이 달린 친구들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시험 보시면 제가 상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되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부담 없이 봐주세요. 그리고 과정은 이제 수학 1이랑 수학 2인데 또 이제 중학교 때 기본 실력 다 봤는데 난이도가 다릅니다. 알겠죠? 제 기준으로 이제 기본 실력인 거지 중학교 때 뭐 센 풀었고 기본 점수 봤다고 그 난이도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소한 수능 때 이제 1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난이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내신은 내신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분당은 이제 클리닉은 정규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좀 부족한 경우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 이제 남겨서 시킬 수 있겠죠. 사실 수요일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남겨서 시켜요. 일찍 부르거나 남겨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입니다. 수학상 특강인데 이 강좌는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내신의 대부분은 모의고사 기출인데 그 모의고사 기출과 내신의 괜찮은 문제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수학상을 공부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하겠죠. 대부분 애들은 수학상은 했을 거니까 한 번도 안 한 친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교과 개념을 다 정리합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그리고 모의고사 내신에서 킬러 문항 다수를 포함해서 문제를 만들고요. 저는 이제 교재가 정량으로 딱 되어 있어요. 30, 20, 10. 매 시간 과제가 60문제 딱 나갑니다. 규칙적으로 아이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업이 쉽지는 않아서 심하니까 내신 1등급을 목표로 수업을 합니다. 당연히 1등급을 넘어 100점까지. 그래서 클리닉이 있어요. 이 클리닉은 이제 저랑 제 수업을 직접 들은 친구들이 클리닉을 진행할 거예요. 뒤에서 필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질문 같이 받고 교재 검수하는 친구들이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이제 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수업 듣고 뒤에 수업을 빼두면 돼요. 2시, 5시 비워두시면 숙제 다 하고 질문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뭐 수업 특징은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간단히 이제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 내신 기출인데 작년 진행했던 1학년 실제 내신 기출이에요. 영동여고에서 어려웠던 문제인데 보시면은 실력 정석에 똑같은 문제. 제가 그냥 워크북 보고 어젯밤에 제 수업 워크북 보고 찾아갖고 이제 비교를 해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낙생고에서 객관식 킬러 나왔던 문제. 보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교재 자체가 이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나왔더니 똑같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뭐 경찰대 교재 문제도 이제 내신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아주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념 노트 강제로 쓰게 하고 그 개념 노트 확인도 시키고요. 그리고 과제는 답 없이 나갑니다. 답 없이 나가고 제가 조교가 다 채점해주고요. 그 채점에 대한 결과도 부모님들에게 매우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몇 개 맞췄고 몇 개 틀렸고. 근데 요즘은 애들이 어플을 써서 문제를 막 답을 찾더라고요. 답을 안 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과정이 좀 안 적혀 있거나 하면 제가 잔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애들 거의 숙제를 잘하게 보여드리는데 뭐 여기는 이제 애들 숙제 성취도인데 대부분 친구들이 숙제를 다 해옵니다. 안 해오는 몇몇 친구들이 보이면은 이제 미완이 몇몇 친구들이 보이면 잔소리해서 부르죠. 야, 너 왜 5문제 안 했어? 하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 연락처요. 제 개인 연락처인데 우리 어머님들이 용기를 가지셔야 학생들이 시험 점수가 오릅니다. 어머님들이 적극적이셔야 점수가 올라요. 학원 보내고 이 정도 했으니까 아이가 점수 나오겠지. 가 아니고요. 보내고 나서 피드백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연락 계속 주셔도 돼요. 저는 뭐 언제나 연락 받으니까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